어쨌든 기초 체온을 높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피가 어느 부위에 제대로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긴다든가, 그죠? 세포 자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든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액을 공급시키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작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혈압, 혈압. 혈압 왜 높아요?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왜요? 이러니까 피가 잘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몸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압을 높여서라도 구석구석 피를 보내려고 애를 쓰지요. 이게 고혈압이죠. 그럼 고혈압이라는 작동은요, 원래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어떻게 해요? 안정이 되면은 또 저절로 혈압이 안정이 되게 돼 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신장에서 혈액 중에 방출하는 이유가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서죠. 그럼 뭐 합니까? 간에서 분비하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과 또 함유하고, 그 다음에 폐에서 이걸 갖다가 조절을 해서 에이스라는 호르몬으로, 에이스의 작용에 의해서 조절을 해서 바뀌죠. 예.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작동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 부분에는 몸에 체액을 생성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 체액이 많이 쓰였으니까. 걸쭉해지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야죠. 이게 하나의 생명 유지 장치하고 똑같은 건데, 자칫 뭐 한다? 혈압 높으면 터져버린다. 중풍 맞는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지만 그 지경이 되도록 이 순환 시스템은 망가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순환 시스템을 방해하는 데는 가장 큰 것이, 물론 이런 스트레스 상태가 늘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방해 물질을 제거하지요. 예를 들어서 굳은 림프가 풀리거나 제거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정맥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동맥도 순환이 되기 시작한다든가. 그래서 푸르죽죽하던 감각이 둔하던 저 밑에 말초 부분이, 발가락이나 이런 부분이 피가 돌기 시작하고 생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뭔가 몸에서 순환이 일어나면요, 호르몬 작동도 일어나지요. 정상적으로 공급되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도 또 편해져요. 예. 궁극적인 건 뭐예요? 순환장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해보면은 난치병이든 어떤 병증이든, 특히나 뭐예요? 어깨가 아파 죽겠어요. 어깨가 석회화 됐어요. 다리에 섬유근통 있죠? 예, 무슨 증후군자를 갖다 붙여버립니다. 예. 그런 쪽은 보면은 거의가 뭐냐? 이 말초 혈관들이 제 기능을 못해요. 또 거기에는 림프 저류가 이미 오랫동안 되어서 림프가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통증이 나죠. 왜 통증은 또 왜 나요? 통증은 어떻게 하든 그 뇌로 자극을 보내서 거기에 몸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가 통증이잖아요. 예. 통증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통시키죠. 진통의 원리는 뭡니까? 혈관 축소.
그럼 또 혈류 장애가 오지 않을까요? 약물이라는 거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습관적으로 의존을 해서는 예, 이 끊임없는 순환장애의 원인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습태음 습폐 금경을 하기 전에 이 림프라는 것에 어떤 그 림프가 저류가 됐을 때 이 발생되는 문제, 이게 태음습이라는 거예요. 태음습이 저류가 됐을 때 과잉 생산돼서 저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이게 회수가 돼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혈관이 축소가 된다, 응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요, 이걸 회수하는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공급은 됐는데 회수하는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혈관이 이렇게 정상으로 있어도요, 천천히 저류되듯이 가요. 예. 이것은 이것은 동양의학의 육기적인 이론이지 현대의학의 해부 생리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병리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예. 언젠가는 그런 쪽에서 새로운 논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현대의학은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탐구하고 진화하기 때문이에요. 예. 결국은 그것이 어디에서 그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자막으로도, 그 동영상 편집할 때 이런 것들을 올리겠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흰 부분이 있죠? 우측에. 이게 늑골부입니다. 늑골부는 머리 정중앙을 이렇게 내려와서 늑골로 딱해서 이 우측은 폐 림프 구역입니다. 예, 우측 우림프 시스템이죠. 이렇게 이 안에서 돌다가 어디로요? 쇄골하 정맥, 우측 쇄골하 정맥으로 들어가서 심장의 우심방으로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위는 비장 림프예요. 예. 여기에서 순환을 해서 어디요? 쇄골하로 들어가는데, 이 폐 림프가 순환되는 구역에는 뭐가 있느냐? 흉관 유미조가 있습니다. 복부 속에, 위장 근처에. 그래서 이것은 위장에서 사실은 다시 배수가 일어나고, 이 비장 림프는 어디요? 대장 구역의 대장 부분에서 림프절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회수가 돼서 복부로 올라가서 어디 쇄골하로 올라가요.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림프 시스템이 어떻게 순환되는가는 현대의학적으로 지금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태음습과 양명조의 작동이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작동이. 예. 이것이 바로 동양의학의 육기 경맥 에너지와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작용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뒤에 가서 이제 그 수양명 대장 금경을 할 때 그 회수하는 게 작동이 안 될 때 대부분 암 환자들, 그 다음에 호치킨이나 비호치킨 림프암 이런 환자들 보세요. 전부 이하, 그죠? 극천부, 서해부 이런데 림프 노드가 다 부어 있습니다. 왜? 회수를 못해서요. 어쨌든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비림프, 비태음습, 그 다음에 폐태음습 이 두 가지인데,
이 림프액이 폐림프액의 형태와 폐림프의 그 태음습과 비림프의 태음습은 실질적으로 그 림프의 점도가 다릅니다. 점도는 좀 다릅니다. 특히나 폐 같은 경우에는 또 수분이 촉촉하게 폐는 폐포 안에 어느 정도 있죠. 왜? 점막에 점액이 그만큼 많아야지요. 다른 기관보다. 그래야 외부에서 공기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폐포까지 만약에 들어온 먼지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그다음 뭐예요?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점액에서 흡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죠. 배출을 일단 흡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 점막에서부터 기관 그죠? 그 다음에 기관지 폐포로 퍼져 있는 기관지까지는 다 점액으로 다 싸져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이 호흡 중에도 많은 수분이 배출이 돼요. 예. 그렇듯이 폐림프와 비림프의 태음습의 차이는 점도의 차이가 많습니다. 예. 비림프는 그야말로 그 지용성 물질들이 굉장히 점도 있게 많이 가요. 그건 대부분 근육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근육의 지용성 물질들을 참 많이 공급하다 보니 복하고 그 다음에 더 탁한 노폐물을 끌고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림프는 좀 더 점도가 높고 폐림프는 점도가 묽다. 예. 이게 비림프와 폐림프의 태음습의 차이인데 어쨌든 이 태음습이라는 것은 관절낭 같은데도 체액이죠. 습이죠. 예. 그 다음에 근육 같은데 살 같은데 이런 데에도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 지용성 영양 물질들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또 그 찌꺼기를 회수해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나 피부요. 촉촉해야 되죠. 예? 얼굴에 수분이 날아갈까봐 걱정스러워서 막 얼굴에 피부에 그 수분 크림 바른다, 수분 그 화장품을 쓴다 그러잖아요. 촉촉하지 못하고 폐가 건조하면 뭐가 옵니까? 건선, 아토피, 그죠? 예,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촉촉하지 못하면은. 이게 과잉되면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무슨 땀도 아니고 물이 진물같이, 그죠? 이렇게 조금 가려워서 긁으면 막 진물이 흐르듯이 막 흐르고, 두피에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손바닥에 다한증, 과잉으로 막 그냥 그 배출이 되지요. 피부 호흡을 통해서. 예, 이거는 태음습의 과잉입니다. 과잉. 예. 어쨌든 수태음습은 폐구역과 그 다음에 폐주피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동양의학에서는 폐는 기를 주관하는데 그러면서 또 뭐요? 피부에 난 짠틀을 주관한다. 그게 폐주피모입니다. 예. 그 말은 여기에 피부에 촉촉한 태음습을 공급하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잉일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너무 공급이 안 돼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피부가 가장 큰 면역기관이죠. 전신을 도포하고 있고 그럼 왜 그래요? 피부에 촉촉하게 뭐가 나와요? 점액이 있죠. 점액이. 이게 하는 일이 뭡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금 이 공기 중에도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여기에 들러붙죠. 그거에 대한 1차적인 피부 자체로서의 방음막, 세포로서의 방음막도 하지만 뭐로 합니까? 여기에 있는 점액 속에 뭐가 있어요?
면역세포들, 예,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부위에 과하게 일어나면 뭐예요? 뾰루지 같은 것도 생기고, 예, 염증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자, 그러한 작동을 한다. 그래서 태음습 속에는요, 보통 대식세포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을 작동하는 거예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은 다릅니다. B림프는 주로 세포성 면역을 담당한다면은 이 폐림프는 체액성 면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예, 그건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수태음 폐금경에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뭐부터 말씀을 드렸냐? 림프입니다. 림프. 네. 그리고 장애가 혈액순환 장애에서 실질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나중에 병인을 일으키는 데는요, 림프 저류가 어마어마하게 큰 원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떡져 있는 림프를, 굳어 있는 림프, 저류되어 있는 림프를 원활하게 풀어 제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쑥뜸법인데, 그건 별도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쑥뜸을 국소적으로요? 천만의 말씀요. 예. 어쨌든 뭉쳐있는 림프를 풀어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음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부항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예, 소모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쑥의 어떤 그 방법을 이용해서 열과 그 다음에 쑥이 탈 때 나오는 원적외선과 그 다음에 쑥 자체가 피부에 닿았을 때 이것이 스며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지요. 따뜻한 성질을 내서 굳은 걸 푸는 방법. 또 경락 에너지의 에너지 기운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뭉친 걸 흐트려 놓는 방법이 있죠. 혈액이 뭉쳤다. 이게 흰 피든 굵은 피든, 예, 뭐예요? 그거 어혈이라 그러죠. 생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를 어혈이라고 한방에서는 얘기합니다. 예, 그걸 푸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쓰레기 같지만 다 먹은 뭐예요? 먹은 음식물의 부산물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시 조절 영양소를 통해서 대사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태음습이 저류가 될 때는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고, 또 이런 것들은 인체를 저체온 상태로 빠뜨리게 되고, 저체온 상태가 되면은 모든 장기 조직 간에 기본적으로는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순환을 통해서 작동을 해야 되는 호르몬의 작동이라든가 또는 면역세포들의 작동이라든가 각 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충분하게 산소를 받아서 세포 호흡을 통해서 해야 되는 임무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부터 또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면 정신적인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실질은 뭐예요?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태음습인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는 또 이런 문제가 있다. 예. 많은 사람들을 대해봤는데 진짜 큰 원인의 문제는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더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기초 체온이 올라가고, 순환이 원활하고, 그러면 기초 체온이 올라가고, 호르몬 작동이 제대로 일어나고, 세포의 임무, 수행이 제대로 일어나고, 그게 제대로 됐을 때 조직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작동을 하고, 조직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뭘 해요? 장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이고, 몸에 이런 체계가 제대로 돼야 신경이 안정이 되는 것이고 정신이 안정이 되는 것이겠죠. 네. 우선은 수태원 폐경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